별이 빛나는 밤에 별빛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들, 웃음속에 피어나는 오늘 밤 우리 함께 노래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3일 밤 9시 58분입니다. 이야, 오늘 아침에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1도더라고요. 기온이 엄청 추웠어요. 겨울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막내를 등교시키고 바로 타이어 가게로 가서, 타이어 아저씨! 작년에 제가 맡겨놓은, 아니지, 작년이 아니죠, 4월 달에 제가 맡겨놓은 윈터 타이어로 다시 껴주세요! 하고 다시 저의 자동차 바퀴를 겨울 바퀴로 갈아 끼웠습니다. 이걸 끼우지 않으면 저희 동네에선 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히 겨울이 왔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딩도 꺼냈고요. 이제 아마 오늘은 라디오라서 영상이 없지만 이제 뒤에 모닥불도 다시 켜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갖다 놓고 또 겨울 분위기 낭낭하게 내면서 그렇게 또 한번 지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하게. 자, 오늘 첫 곡도 뭔가 겨울 냄새 낭낭하게 나는 곡으로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칙투칙이었습니다. 아, 코지에 아우 겨울 냄새 참 좋지요? 자, 오늘 사연들도 재미나게 2시간 동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여자친구에게 펄이 빛나는 밤을 들려주다가 여자친구와의 사연이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때는 올해 5월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사귄 지 한 달도 안 된 풋풋하고 아직은 어색하기도 한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아주 평화로웠죠. 저는 여자친구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불을 함께 덮고 누워서 각자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그 이불에서 보풀인지 실뭉치인지 동그란 무언가가 만져지는 겁니다. 실밥을 천천히 쭉 당기면 실이 끝없이 딸려 나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빠르고 간결하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했습니다. 탁! 완벽하게 실밥을 뜯은 줄 알았으나 끊어지지 않고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 드아! 지금 상황에서는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출처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의 오른쪽 무릎에는 조금 튀어나온 점이 있었고요. 저는 그 점을 실밥인 줄 알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 짧고 간결하게 뜯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울먹거리면서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하며 눈물이 그렁거렸고, 웃으면 안 되지만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던 저는 여자친구 무릎에 있는 점을 가리키며 박장대소를 하고 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점은 뜯기지 않았고요. 주변 살이 많이 붉어지기는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사연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점을 실밥인 줄 알고 뜯어버리셨군요. 저는요, 이건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일 텐데요. 제 왼팔에 손목 부분에 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무한 재생되는 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만 유독 털이 하나가 나거든요. 근데 발견하면 이제 뽑아요. 그리고 나서 또 잊고 살다가 거길 보면은 거기 또 털이 나 있어요.
정말 알고 싶지 않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 사연자분처럼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아예 모근까지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엄청 탁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됐구나 하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점에 아주 짧게 뭔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손톱을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핀셋을 동원해가지고 점을 약간 파고들어서 그 무언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끄잡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털이 무슨 연가시처럼 한 5cm가 나오는 거예요. 인그로운 헤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인그로운 헤어? 아니, 그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요.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헤어라고 지금 하시는데 더러운 헤어가 아니고요. 인그로운이라고 이제 안쪽에서 자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지금 채팅창에 왜 그런 데만 잘 자라는 건데 혹시 그게 머리까지 연결이 돼서 머리카락이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있는 털 땡기면은 머리카락이 다 쑥 들어가고 여기 있는 털 밀어 넣으면 머리카락이 쑥 나오고 무슨 마술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 때는 어차피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기 전에는 깔끔한 걸 먹자라는 생각으로 가족끼리는 월남쌈을 먹기로 했습니다. 뷔페존에는 맛있는 것들도 참 많지만 편하게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야채를 잔뜩 싸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꼭 이런 거 싸 먹으면 어금니 위쪽에 그렇게 이물질이 끼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교정기를 풀고 난 뒤로 치실을 항상 가지고 다녔었는데 불편감이 많이 사라져서 최근에는 안 가지고 다녔는데 하필 그날 너무 불편한 이물질이 낀 거죠. 너무 불편한 나머지 예전에 기안84님이 말씀하셨던 옷에 있는 올이라도 풀어서 나온 짜투리 실로 치실이라도 할까 싶은 정도로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엄마한테 엄마 치실 있어? 라고 물으니 엄마는 있지. 어머니는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셔서 고상한 말투로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그럼 나 하나 주라 라니까 엄마가 굉장히 당황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왜? 쓰던 것만 있어? 제 대답을 듣곤 엄마는 떠나가듯 웃으며 나는 치질 있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 네, 제가 치질을 달라고 하시던 줄 알고 엄마는 그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 발음 이슈였는지 엄마의 사후정 이슈였는지는 몰라도 깔깔 웃으며 나왔네요. 회님들은 무탈한 연휴 보내셨는지요? 저는 올해가 참 길고 추석 연휴도 유난히 길었어서 아버지가 많이 그립고 공허했습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에 하나의 소소한 에피소드가 생겨서 재밌었습니다. 추석도 끝났으니 이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네요. 미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낙으로 또 올해를 버텨볼까 합니다. 회원님들도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신청곡으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신청합니다.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곡이 참 기가 막히게 또 오늘 이렇게 선곡이 되는군요. 이 누님도 항상 할로윈 다음 날에 올리시잖아요. 자, 한번 만끽해 보시죠. 저는 요즘은 노래방에 잘 안 가지만은 예전에 겨울에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면은 꼭 이 곡을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걸 했었어요.
이 노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코러스 에나 이걸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노래가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에나 이거 계속 받쳐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채팅창에 호민이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가끔 노래 부르고 싶은 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반짝반짝 펄님. 간만에 정말 하찮은 고민 사연 남깁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산책, 드라이빙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더랬지요. 저에게는 이 날씨에 딱 맞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귀여운 바구니가 달린 감성 넘치는 예쁜 분홍색 자전거에 가운데 고정 장치를 풀면 반으로 접어서 보관하기도 좋은 저가의 자전거입니다. 약 5년 전 저는 자취를 시작하며 이 자전거를 싼 값에 구매했었습니다. 운동도 할 겸 가까운 거리는 이동수단으로 쓸 작정이었죠. 그런데 사실 많이들 그렇듯 몇 번 타고 나니 실증이 나면서 그냥 방치해두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꺼내서 애매한 거리 갈 일 있을 때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니 공동현관 앞에 자전거를 놓을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삿날 이삿짐을 옮김과 동시에 자전거를 그곳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네 자리는 여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데 아니 글쎄 자전거를 묶어놓은 자물쇠의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봐도 맞는 번호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작년쯤 이 자물쇠 가지고 집안에서 방탈출 게임한다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퀴즈에 맞는 번호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 퀴즈와 정답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젠장. 자전거는 반으로 접혀 있고 가운데를 야무지게도 묶어 놓았는데 이삿짐과 함께 여기저기 굴러다녀서인지 자물쇠가 또 엄청 타이트해져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왠지 이것 때문에 고장나서 맞는 번호를 눌러도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1번. 이 자전거를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계속 풀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전거 도둑으로 보일 게 분명함. 2번. 자물쇠를 자를 수 있는 도구를 빌려온다. 이것 역시 자전거 도둑으로 보일 게 분명함. 3번. 자전거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당근에 판다. 자물쇠 비번도 모르는 주인이라니 자전거 도둑으로 보일 게 분명함. 4번. 일단 집으로 들고 들어와서 처리한다. 자물쇠도 안 푼 자전거를 들고 가다니 자전거 도둑으로 보일 게 분명함. 마지막 5번. 그냥 놔둔다. 쓰레기를 방치한 민폐 주민이 되어버림. 그렇습니다. 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자전거 도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얘를 이미 오래 방치한 만큼 그렇게 애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버리든 어찌하든 큰 상관은 없는데 무슨 선택을 하든 오해를 살 것 같은 상황인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셨을까 하는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그럼 이만 쭈타오스 신청곡은 그냥 듣고 싶은 요네즈 켄시의 바다의 유령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도둑으로 이제 오해받는 게 싫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안 띄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CCTV에 눈에 띄지 않게 접근을 하셔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들고 오시거나 끊어 오시면은 아무도 안 봤으니까 도둑으로 오해받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는 다시 그곳을 찾지 마. 범인은 범행 장소를 다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전거 거치대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장갑도 꼭 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청해 주신 요네즈 켄시의 바다의 유령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노폐물 사연이 무조건 1개 이상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쭈 선생님 그리고 펄떡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절벽에 매달려 있다가 더 이상 잡고 있지 못할 정도로 힘이 빠져 결국 손을 놓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시절 풋풋하게 연애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커피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카페들이 이제 막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커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게 나와 잘 맞는지 어떤지 아직 잘 몰랐더랬습니다. 커피가 인체에서 각성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작용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몇 잔씩 마시고도 잘 자지만 저는 지금도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그날은 잠을 잘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릴 정도로 카페인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커피의 또 하나의 효과에 매우 취약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뇨작용입니다. 카페인이 몸에 벌써 이렇게 빨리 퍼졌나 싶을 정도로 저는 커피를 마신 후에 꽤 빠르게 방광에서 신호가 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그때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더랬죠. 하루는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방광에서는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많은 정거장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는 내려서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퇴근 시간과 겹친 까닭인지 차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차가 막혔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이 어찌 그 정도의 거리를 그렇게 오래 걸려갔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그리고 슬슬 저는 어라? 생각보다 좀 심하게 마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막힐 때 버스 안에서 쉬가 마려우면 뜻밖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출발할 때 덜컹, 다시 멈출 때 덜컹, 끊임없는 뮤탈 짤짤이 마냥 저의 체력을 깎아먹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금방 딸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내려달라고 기사님께 이야기하고도 싶었으나 버스는 완전히 풀방이었고 저는 꽤 뒤쪽에 앉아 있었더라 기사님께 저의 상황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인 것인지 저에게는 억겁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만원버스의 수많은 사람들 속 그리고 갓 사귄 여자친구 옆에서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정말 임박한 상태가 되면 방광에서 맥박이 뛰는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공성병기로 성문을 열기 위해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더 이상 어떻게 빨리 나가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오줌을 받을 수 있는 페트병 같은 게 없을까? 좌석 아래로 쭈그려서 해결하면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여자친구가 성격이 좋지만 과연 오줌 싸게도 품어줄 수 있을까? 만약 지금 싸버리면 노상방뇨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하며 이미 사후 처리에 대한 걱정을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힘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희망이 없는 인생을 스르르르 놓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줌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인체란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제가 의지를 놓았는데도 무의식이 저의 오줌통을 꼭 쥐고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몇 분 후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모습으로 화장실에 도착해서 쉬르가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 애, 살, 수.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는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손을 놓아도 사실 죽지 않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 저는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방광에서 신호가 왔을 때에도 심리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펄밤에 초초교급 오줌 싸개 펄떡이님의 사연을 듣고 떠오른 저의 작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신청곡은 MC 더 맥스의 넘쳐 흘러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러다 한번 크게 당한다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실제로 60대부터였나? 50대부터였나? 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가 된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아직은. 예. 그 성문 굳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호민 아저씨 안녕하세요. 한동안 펄밤을 못 듣다가 요즘에 몰아듣고 있는 30대 펄떡이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문득 저의 소울푸드가 떠올라 월급 루팡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휘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맛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피자를 좋아했던 저는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께 피자 먹고 싶어 하며 자주 어리광을 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자 대신 부추전을 자주 해주셨고 그 부추전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자가 먹고 싶다고 졸랐더니 어머니께서 몇천 원을 쥐어주시며 나가서 식빵 한 묶음만 사와 하시더라고요. 피자 대신 식빵이라니 살짝 아쉬웠지만 식빵도 맛있으니까 얼른 사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 썰더니 전자레인지에 뭔가를 돌리시고는 펄떡아 피자 먹자 하시는 겁니다. 에? 피자? 하며 식탁에 가보니 식빵 위에 야채와 햄,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고 케찹을 뿌린 피자 토스트가 있었어요. 이게 피자야? 이건 빵인데? 하니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일단 먹어봐 하셨죠. 한 입 먹어보니 와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물론 가게의 피자만큼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먹는 간식으로는 충분히 맛있었어요. 그렇게 피자빵을 만들어 먹은 뒤로는 어머니께 피자빵 해줘! 하며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어머니께서 몇 년 뒤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진행된 상태라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는 슬픔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피자빵이 먹고 싶을 때 그걸 해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피자빵 맛을 지금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이 나지가 않아요. 아마 맛뿐 아니라 그때의 추억이 함께 들어있어서겠죠. 여튼 저는 지금도 피자를 좋아하고 매주 매일 먹고 싶지만 피자는 부르주아의 음식이기에 대신 피자빵을 자주 먹습니다. 특히 마요네즈랑 케찹 맛이 진하게 나는 피자빵을 좋아합니다. 그게 그때 그 엄마의 피자빵과 가장 비슷한 맛이거든요. 제 소울푸드는 그렇게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피자빵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하게 계속 펄밤 해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때 종종 해주셨었습니다. 피자에다가 그 소세지를 잘라서 올리시고 그리고 피망도 이제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고 하면은 맛있었지요. 뭐 그 당시에는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아이고. 신청해 주신 곡은 다이나믹 두오의 어머니의 된장국입니다.
다이나믹 두오의 어머니의 된장국이었습니다. 피자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이제 피자를 보면은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일단은 엄청 비싸진 가격도 그렇지만은 그 피자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목록들을 쭉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간 토핑들이 이제는 누가 더 희한한 것을 올리느냐, 누가 더 신박한 거, 누가 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올리느냐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예. 특히 제가 예전에 광고를 하긴 했지만 고피자가 이제 피자 위에 김치볶음밥을 올렸었는데요. 예,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어떤 신박한 재료를 사용했는가, 어떤 아무도 생각을 못 해본 거를 이 화장품 재료로 쓰느냐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무슨 화산재로 만든 화산재 화장품 나왔을 때하고 저 신혼일 때 한참 유행했었던 뭐 달팽이 크림 아니면 뭐 천년된 연꽃 무슨 연꽃에서 연꽃 씨앗이 발견됐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에 연꽃 추출물로 화장품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이 피자랑 화장품 볼 때마다 누가 더 뒤통수 치는 재료들 찾아서 집어넣냐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침착맨님하고 작업실 쓸 때는 이 아이디어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말년 시리즈 이제 그리고 계실 때 이 피자에 올라가는 토핑이랑 화장품 재료가 너무 이제 심한 것 같다. 이거를 한번 너의 상상력으로 더 한번 끝까지 가봐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예, 그거 안 그리고 대머리 특별법 그리더라고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야근하다가 백온 알림에 미간 주름이 펴진 서울 사는 20대 직장인 펄순이입니다. 늘 챗 GPT에게만 털어놓던 제 고민을 이번에는 주펄님과 펄떡 펄순이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35년 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오신 경찰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우셔야 했기에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고 쉬는 날에도 근무를 나가셔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를 인터뷰한 인터넷 기사가 있는데요. 7년 전 기사지만 저는 종종 검색해서 보곤 합니다. 우리 아빠 멋있죠? 저 그 노래 나오는 동안에 이 기사 봤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여유롭게 보낸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춘기 때 겨우 함께 떠난 몇 번의 여행에서도 철없던 저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죠.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한쪽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작년에는 고혈압 관련 질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었는데 다행히 당시 빠른 조치로 지금은 회복하셨지만 예전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지신 걸 느낍니다. 그런 몸으로 제가 살아온 기간보다 긴 세월을 한 직장에서 그것도 위험하고 고된 환경에서 버텨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 이제야 어렴풋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내년 말 아버지께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저는 막내딸이지만 무뚝뚝한 성격이기에 여행, 선물, 용돈 같은 흔한 이벤트나 효도는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넘쳐나기에 더 이상 이전처럼 낯간지럽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정년퇴직을 어영부영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주펄님, 그리고 펄떡펄순이 여러분, 아버지의 정년퇴직날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오신 아버지께 저는 어떤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드리면 좋을까요? 신청곡은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 앉아 같이 부르던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고요. 추신으로 나는 펄떡 소개팅 대작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야, 이거 어렵네요. 아니, 그 예산이라도 좀 써주시지. 나는 그냥 그런 거 생각했어요. 자동차. 아, 예산이 얼마인 줄 모르니까. 아니, 뭔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차를 새 걸로 바꿔드리면 오빠랑 돈 모아가지고. 아니, 오빠도 있으니까. 아, 사회 초년생이시라고 됐나요? 아, 그러면 20대 직장인이구나. 아,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네.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시는 거 어때요? 아니, 저도 이거를 한번 찍었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저희 가족이랑 또 이제 처남, 처제들 다 해가지고 가족 사진을 컨셉을 또 맞춰서 찍었어요. 흰색 상의에 청바지에 맨발로. 근데 그 사진 지금도 저기 장모님 댁, 장인어른 댁 가면 이제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촬영 자체도. 그 촬영 자체가 또 추억이 되고 이런 게 걸려 있으면은 진짜 기분 좋은데 한번 아버지 뭐 정복을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멋있게 한번 찍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약간 컨셉 잡아서 그 따님께서는 약간 그 도둑놈 옷 있잖아요. 약간 줄무늬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 약간 장거한 그 철퇴 같은 거 이제 다리에 달고 약간 아빠한테 약간 체포당한 컨셉. 약간 요런 코믹 컨셉 요런 것도 이제 해보시고 또 이제 약간 궤도 같은 느낌으로 그 과학 궤도가 아니고 이제 그 괴상한 도둑. 약간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좀 복면 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와 어떤 추격전 이런 거 이렇게 컨셉으로 찍으셔도 아까 그 자전거 도둑 섭외하자고요? 아니, 가족 사진에 자전거 도둑을 왜 섭외해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해보시면은 유쾌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맛있는 거 한 끼 먹고 하하호호. 왜 아빠한테 딸을 검거하게 하냐고요? 아이, 그럼 뭐 딸이 검거하든가. 근데 아빠가 경찰이니까. 그리고 뭐 편지도 쓰면 좋겠네요.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신으로 써주신 나는 펄떡 소개팅 대작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제 제가 라디오 사연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제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종종 보면은 나도 주펄 방송 보는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 주펄 방송 보는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이런 글들이 이제 종종 올라와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기 신상을 올리라고 그러면은 나는 펄떡이라고 해서 여기서 소개팅을 한번 주선을 해보자고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낸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면은 또 이제 제 탓하고 그럴까봐 이제 아이디어에서만 그쳤는데요.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면은 한번 또 해보면 재미는 있겠죠. 예. 일종의 뭐 틴더 같은 거죠. 예, 틴더인데 이제 공통점이 이 방송을 보는 아니 실제로 뭐 그 매개체로 해서 사귀었다 이런 사연도 종종 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되면 좋은 거죠. 자, 신청해 주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쭈펄부터 긴 펄까지 질펀하게 즐기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요즘 빌런 사연이 적은 것 같아
우리 회사에 있던 빌런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에 오랜 기간 있었던 부장님인데 앞으로 줄여서 쭈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장님을 줄인 게 왜 쭈장님이죠? 다 세 글자인데? 이해가 안 되네? 이 쭈장님은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화장실 매너에 관한 버릇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자고로 모두가 알고 있는 화장실 매너, 한 걸음만 앞으로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쭈장님은 무슨 반골 기질인지 이 매너를 정반대로 수행하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쭈장님은 소변기 앞에만 서면 거의 50cm는 이격한 상태로 소변을 보는 인간이었습니다. 튈까봐 걱정인 건가 싶겠지만 그 정도로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튀는 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시각적인 테러. 50대 부장님의 매직 스틱을 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더군요. 가족의 매직 스틱도 직관하면 거부감이 있을진데 생판 모르는 쭈장님의 매직 스틱을 몇 초간 보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건 개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소변을 볼 때 쭈랄까지 꺼내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퍼포먼스. 그 좁은 지퍼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그리고 활용 점정을 찍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쭈주임 하면서 말을 걸어주는 스윗한 본체까지. 그것은 저 같은 주임 나부랭탱이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쭈장님이 퇴사한 지 벌써 8개월이지만 이미 이 미친 쭈랄 스틱 콤보 트라우마로 아직도 본사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1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느슨함에 긴장감을 심어주는 쭈랄 스틱. 이런 것이 사회생활이겠지요. 어느덧 주펄의 팬이 된 지도 6년입니다. 원래는 침펄 토론으로 입덕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내가 침착맨 팬이 아니라 주펄 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쭈랄 파이팅. 신청곡은 허회경의 결국 울었어요 요청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요. 제가 무슨 미국 토크쇼를 보다가 거기에 나온 게스트가 한 40대 정도 되는 게스트였는데 남자 배우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누군지. 근데 이 사람은 그 화장실에서 이제 쉬야를 할 때요.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렸대요. 팬티랑 바지를 엉덩이가 나오게 그 어린애들 그 6살, 5살 어린애들 그 쉬할 때처럼 그렇게 내리고 쌌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그랬대요. 그거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저도 쇼츠로 본 거라서 그 얘기를 그냥 토크쇼에 나와서 해요. 그래서 엄청 웃었어요. 진짜 별 사람 다 있네 하면서. 지금 채팅창에 그렇게 싸면 기분 좋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참 별 사람이 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항상 저는 설명서대로 라면도 설명서대로 끓이는 사람이라서 그냥 항상 써 있는 대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고 또 파리가 있다면 웬만하면 파리를 잘 맞추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허회경의 결국 울었어요.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시장에서 엄마를 모함해서 엄마를 곤혹스럽게 했던 펄떡인데요. 오늘도 제가 엄마를 많이 화나게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제보해 봅니다. 바로 떡볶이 대작전입니다. 저번 펄밤 시간에 밥에 예술을 표현하신 개구쟁이 펄떡이 분의 사연을 들으니
제 기억 깊숙한 곳에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앞니부터 빠진 슈퍼 개구쟁이였습니다. 청개구리 정신을 탑재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 어딘가 한 곳씩 부러져서 오는 그런 말 안 듣는 꼬맹이였죠. 그날은 하교하면서 친구들이랑 컵볶이를 사 먹으러 가고 있던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놀토라서 CA 시간에 축구 동아리 활동을 했던지라 엄청 배고팠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1,000원짜리 지폐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용돈으로 1,500원 받아 생활했던 저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던 일이었죠. 주머니에도 신발 주머니에도 1,000원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떡볶이 먹는 거나 구경했죠. 친구들에게 빼앗아 먹은 떡 2개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고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생각하며 우울감에 빠져 있던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그야말로 천재적인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떡볶이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집에 엄마가 받아온 가래떡이 3줄 정도 있었고 전 가래떡을 정말 좋아하는 초등학생이었죠. 1. 가래떡은 맛있다. 2. 떡볶이는 맛있다. 3. 그렇다면 가래떡 떡볶이는 준내 맛있을 것이다. 라는 3단 논법이 작동해서 저는 떡볶이 아줌마한테 재료를 물어본 뒤 같이 놀자던 친구들을 버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아주머니가 말해주신 재료는 떡, 어묵, 고추장, 간장, 물, 물엿, 대파, 미원 한 꼬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그 재료가 다 있을 리는 없었죠. 요리 못하는 사람 득! 재료 맘대로 대체함. 저는 집에 없던 물엿은 설탕으로, 대파는 없으니 집에 있는 쪽파로 대신하고 미원도 다시다로 대충 준비한 저는 한 가지 큰 장벽에 막히고 맙니다. 당시 전 초등학교 4학년. 가스불은 엄마의 철통 보안으로 인해 켜보지도 않았기에 바로 불을 써본 적이 없던 것이었죠. 전 그때도 지금도 쫄보의 슈퍼 망상증 환자이기 때문에 차마 불이 날까봐 불을 켤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아이템이 보였으니 그것은 바로 밥솥이었습니다. 펄떡이 분들은 전기밥솥에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는 걸 아시는지요? 30대 펄떡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시던 밥솥 카스테라라던가 밥솥 카스테라 특! 우리 엄마는 안 해줌. 꼭 옆집 친구 아줌마가 해줌. 그리고 호박 같은 걸 찔 때도 썼었죠. 그런 밥솥의 만능 기능을 본 저는 밥솥에 모든 재료를 넣고 작동시키면 맛있는 떡볶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뜨거운 걸 사용하지도 않고 따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일석이조 밥솥 떡볶이를 생각해낸 저는 바로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엄마가 녹화해둔 최고의 요리 비결을 같이 보는 걸 좋아했던 요리 조기교육 어린이였던 저는 능숙하게 간을 보고 양념과 떡을 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 뒤 잘 완성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취사 버튼을 누른 뒤 TV를 켜고 방송을 보다가 그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던 탓일까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전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왜 비명을 질렀을까요? 정답은 주방이 시뻘겋게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압력밥솥의 특성상 고압으로 취사된 뒤 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 소리와 함께 압력을 빼내는데요. 물만 넣고 밥을 했을 땐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오지만 고추장 양념을 넣고 압력이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 압력밥솥을 밀봉하는 고무 패킹이 닳아 조금씩 수증기가 새는 상황이었다면 양념이 사방팔방 튀며 주방을 더럽히겠죠.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주방에 피범벅이 된 듯
시뻘건 주방과 쪽파를 썰고 꺼내놓은 식칼, 그리고 소파에 죽은 듯 누워있는 아들을 보시고는 그저 엄청 놀라버리시고 만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에 놀라 덩달아 깬 저는 주방의 피범벅과도 같은 모습에 저도 놀라버려 비명을 질러버렸고, 서로의 비명에 더더욱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린 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버리셨습니다. 그 뒤론 뭐 죽지 않을 만큼 혼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방 출입 금지령을 받아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요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버렸답니다. 초등학생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쓰다 보니 조금씩 기억이 나네요. 이 사연이 채택이 되면 팝콘을 만들다가 전자레인지에 불을 내본 사연도 한번 써볼게요. 신청곡은 더 터틀스의 Happy Together 신청합니다. 난장판 청소하고 엄마랑 이 노래 들으면서 춤췄거든요. 추신, 그래도 떡볶이는 참 맛있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재밌네요. 재밌어. 노래 듣겠습니다. 저도 가끔 밥솥으로 희한한 걸 해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별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 중에 그 조경규 작가님의 오므라이스 잼잼이라는 요리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번은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초간단 김치밥이라고 해가지고 김치를 송송 썰어서 밥솥에 그 돼지고기 간 거랑 쌀을 넣고 그 김치도 송송 썬 걸 넣고 그냥 취사를 하는 거예요. 밥 짓듯이 지으면요, 그 돼지고기랑 김치랑 밥이 그냥 만들어져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해 먹었어요. 그 만화 보고. 네, 근데 그리고 그 칙 하고 이제 김 나올 때 그 돼지고기 냄새, 그 구수한 맛있는 냄새가 진짜 온 집안에 가득 퍼지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해가지고 먹으면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치 그게 빨간 증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아, 정말 맛있어요. 그냥 생쌀하고 생고기랑 생김치를 넣고 밥 그냥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있는 김치 돼지 볶음밥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돼요. 근데 볶음밥하고는 또 좀 달라요. 아무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사연은요. 아주 신기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에게는 5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는데 슬프게도 어린 나이에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오빠가 떠난 나이와 같아지는 해라 요즘 따라 그리움이 더 짙게 다가오곤 하네요. 저의 사연은 오빠와 관련해서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썸을 타던 시절에 그분은 제가 오빠를 여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저의 오빠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제 꿈을 꿨는데 네 오빠로 추측되는 사람이 나왔어 라고요. 아니,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인상착의 등 도대체 왜 나의 오빠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옆에 태극기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호미한테 잘해, 호미는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너는 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나이키 코리아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녔는데 그 모자 옆면에 태극기 마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오빠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맞다고 답하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신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빠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 덕분에 짬을 접했고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주펄님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과는 그 사람 너무 별로라서 제가 썸을 깼습니다. 그 오빠가 사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오빠가 보는 눈은 없었네요. 호호.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꺾일 줄이야? 신청곡은 플레이브의 크로마 드리프트입니다. 밤에 듣기 좋은 한국 시티팝입니다. 야, 사연도 드리프트, 신청곡도 드리프트, 플레이브의 크로마 드리프트 듣겠습니다. 플레이브의 크로마 드리프트였습니다. 채팅창에 진짜 아저씨 아줌마 같은 대화들 하고 계신데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펄디. 남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대학교 4학년을 보내고 있는 펄덕이입니다. 저희 랩실에는 제 동기 2명과 한 학년 아래인 후배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후배 2명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점점 친해지고 있는데요. 후배들과의 스몰 토크 중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A와 제가 애니메이션을 대하는 성격이랄까 작은 집착 같은 점 하나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포일러를 아주 싫어합니다. 설령 제가 별로 볼 생각이 없는 영화에 대해 스포를 당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혹시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스포를 당하면 그 화를 참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제 성격을 후배들에게 말해주자 그들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까 말했던 애니메이션 A의 내용에 대해 형! 그 애니에서 땡땡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로 후배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장난을 했고 저는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나날들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작 확실하게 누가 어떻게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참극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주인공은 앞쪽에 말했던 랩실에 있는 제 동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좋게 말하면 장난꾸러기였고 나쁘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서 자기가 솔직한 성격인 줄 아는 돼지 대머리였습니다. 아니 제가 없는 사이 후배들은 제가 지금 A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것과 스포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그에게 말했고 그는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야, 펄떡아 너 A 보냐? 보지 왜? 거기 땡땡이 있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공격에 사태 파악이 안 된 저는 들은 그 정보를 뇌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는지 잠시 그러기 상태에 빠져서 멍하니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친절하게도 그는 그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땡땡이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슬픈 표정으로 뒤에 있던 후배들을 쳐다봤습니다. 우참을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이 후배들은 별 잘못도 없고 나쁜 건 제 동기 녀석이지만 괜히 이들이 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눈앞이 몽롱해졌습니다. 저는 나쁜 말을 꾹 삼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 이거 스포 안 당하려고 몇 년 동안 유튜브도 안 봤는데 어쩌라고. 그만해주면 안 될까? 아니 계속할 거야. 땡땡이였나? 걔는 어떻게 되더라.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땅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별 재미가 없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더군요. 제가 들은 그 정보는 그렇게까지 주요 캐릭터의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제 마음속에서 이를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잘못한 건 제 동기인데 왜 제가 이런 감정을 감내해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싫어한다는 걸 알고도 스포를 한 그가 미웠고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한 번 더 한 점에서는 심히 개탄스러웠습니다. 제가 스포를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면 차라리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지금은 이런 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동기가 너무 미운데 이런 마음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깟 스포가 뭐라고 하면서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줄 것만 같아서 이 복잡한 마음을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어 사연 남겨보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스포 안 당하려고 몇 년 동안 유튜브도 안 봤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몇 년이 지난 내용인데 스포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군요. 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스포에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본 거는 안 본 사람 잘못이에요. 네. 빨리 보시라고요. 빨리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이 누가 스포를 하려고 할 때 막 도망가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재밌게 보입니다. 그거 더 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거 스포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그러면. 당당히 맞서시고 귀에서 피가 나더라도 당당히 맞서셔야지 다시 안 당합니다. 그거 계속 도망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당하시고. 예. 그냥 그래? 하면은 이제 재미없어서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보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싫어하는 행동을 왜 할까 그 친구들은? 너무 맛있게 괴로워하시나 봐요. 진짜. 아무튼 먹이가 되지 않길 바라고 그놈들이 못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청곡은 그 궁금해 하셨죠? 애니메이션 A가 뭔지. 근데 여기 추신에 쓰셨네요. 비밀이래요. 계열받네. 신청곡은 리사의 홍련화입니다. 뭐야, 귀멸의 칼날 오프닝이잖아, 씨. 야, 난 이 노래 풀 버전으로 들어본 건 또 처음이네요. 노래가 참 좋아요. 일본 만화들 애니메이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참 오프닝 곡을 기깔나게 잘 뽑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3천억은 진짜 아니에요. 3천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 3천억은 진짜 아니고요. 한 500억 정도, 한 600억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평소 펄디의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펄순이입니다. 살면서 이불킥 사연을 많이 정립해 놨는데요.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편의점을 했었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시작해서 가게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개업 초창기에는 편의점의 놀라운 업무 강도에 엄마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제가 대신 가게를 보고 있던 어느 날 여느 편의점처럼 라면을 한 입 먹으려고 하면 손님이 오고 먹으려고 하면 손님이 와서 나름 그런 일을 대비하여 불어도 먹기 좋은 국물이 없는 짜장 범벅을 점심 메뉴로 선택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빠서 먹을 틈이 안 나다가 잠시 편의점에 정적이 흐를 때 호다닥 먹어치웠습니다. 다 먹자마자 손님이 또 몰려와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이 와서 매장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또 어머니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아르바이트생은 뽑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알바 공고를 올려놨고 연락이 오고 있다. 가족끼리 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몇 명 뽑을 것 같다. 라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분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아, 네,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얼른 완쾌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바생 뽑으면 따님은 일 안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제 얼굴을 한 3초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고 나갔습니다. 뭐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 거울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짜장 범벅은 얼굴 짜장 범벅이었고 입술에만 묻은 게 아니라 입술 주변으로 동그랗게 양세찬님처럼 수염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치를 잊지 못해서 아직도 밖에서는 짜장을 먹지 않습니다. 과장님, 부장님이 짜장 시켜서 통일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도 볶음밥을 시키거나 짬뽕을 시키는 MG 직원이 되었습니다. 신청곡은 그때의 심정을 담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임세 모양의 지구 멸망이 좋겠다 들려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짜장 범벅 바이럴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은 그게 코를 박고 수염이 생기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엄청 땡기잖아요 지금. 이거 짜장 범벅 바이럴 맞죠? 이 짜장면 얼굴에 묻은 사건, 묻은 얘기 들으니까 또 옛날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또 방송을 접한 분도 많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메가쇼킹 작가님하고 빡세 작가님하고 만화가들 몇 명이서 이제 짜장면을 먹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놀았대요. 근데 빡세님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500원짜리만한 짜장이 묻어 있는 거를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3시간 동안 친구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빡세니까 그냥 원래 그게 너무 어울리게 생겨가지고 그냥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다고. 빡세니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임세 모양의 지구 멸망이 좋겠다 듣겠습니다. 임세모의 지구 멸망이 좋겠다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노래였죠. 풋풋하네요. 풋풋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군요.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펄과 침을 사랑하는, 그 중에서 펄을 조금 더 사랑하는 펄덕이입니다. 오늘의 저의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펄과 침을 사랑합니다. 밥 먹을 때, 씻을 때, 집안일 할 때 등등 항상 유튜브 영상을 켜놓고 살죠.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책과 꽃, 산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겠지만 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 제가 재미있게 보고 들었던 펄침님의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공유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혼신의 1인 2역으로 유튜브 영상을 재현을 시작합니다. 목소리, 표정, 호흡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그래서 물렁한 복숭아가 더 좋다는 거야 라고 펀치라인을 뱉는 순간 여자친구는 이게 펀치라인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 제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 고민은 여자친구는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고 저와 웃음 코드도 다르고 특히 펄침의 코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연기가 부족했나 싶어서 영상도 보여주곤 하지만 이게 뭐야? 라는 말밖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여자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널 펄침으로 타락시키고 말겠다라는 악의만 남았습니다. 저와 감성과 코드가 너무 다른 여자친구를 펄침에게 스며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펄디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펄침을요, 하나님으로 바꾸고 본인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니, 뭘 스며들게 해요? 관심이 없다는데. 관심이 없으면 들이대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래서 물렁한 복숭아가 더 좋다는 거야 라고 펀치라인을 뱉는 순간 그게 펀치라인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여자친구가.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이게 왜 펀치라인이야? 아니, 펀치라인이 왜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펀치라인은 그거, 여기서 나 이거 할 때 기억나는 펀치라인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펀치라인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딱딱한 복숭아하고 물렁한 복숭아 얘기할 때 뭐 딱딱한 복숭아는 이제 뭐 때릴 수가 있다 하니까 물렁한 복숭아는 캔이 나와요. 뭐 이 정도가 펀치라인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니, 펀치라인이 아닌 거를 또 펀치라인이라고 들이대면 어떡해요. 아이, 진짜. 그리고요, 그 여자친구는 책과 꽃과 산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요. 저도 책과 꽃과 산 좋아해요. 물렁복숭아, 딱딱복숭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 그 산과 꽃과 책을 좋아해 보세요. 저도 좋아하니까요. 예. 아무튼 너무 그 여자친구 타락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굳이 이렇게 막 전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와 이제 유머 코드가 맞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자친구까지는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신청곡을 안 써주셨군요. 그럼 마지막 곡은 저의 오마카세로 가야겠군요. 글쎄요. 어떤 노래로 마지막 곡을 할까요? 오늘 겨울 분위기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도 수미상관으로 뭔가 겨울 냄새 낭낭하게 나는 곡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아의 스노우맨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펄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